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안민포럼 회원들과 같이 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박명호 회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요새 통일 문제가 큰 관심이 없는데 이렇게 또 주제를 정해가지고 특히나 또 이 종강 세미나에 불러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남북 간의 논의가 되고 있고 또 우리 내부에서도 다른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이 문제, 이 뿌리는 남북 간의 체제 경쟁에 있습니다. 제가 그 남북 관계를 냉전 시대 때부터 북한과 상대를 했고 탈냉전 시절에는 북한과 직접 상대하면서 많은 문제들을 논의를 해왔습니다. 저는 남북교협력법을 만들어서 남북교류를 시작을 했고 또 6.15 공동선언 이후에는 남북교류를 앞장서서 이끌었었는데 지금 오늘날의 남북관계 상황이 아주 좋지 않아서 대단히 좀 명구스럽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6.15 공동선언 이후에 남북관계가 좀 열렸습니다. 남북대화가 거의 매주 열렸고 또 인적 왕래가 180만 명, 물적 거래가 240억 불, 240억 불입니다. 그리고 한때는 우리의 교역액이 북한 전체 교역액의 3분의 1을 넘는 때가 있었습니다. 또 금강산 관광에 우리 국민들이 200만 명이 다녀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은 2만 명을 넘겼습니다.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쌀 280만 톤, 비료 260만 톤, 비료는 1톤 들이면은 3톤의 식량이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1000만 톤의 식량을 북한 동포들한테 지원을 해서 북한 동포들이 굶어 죽는 일이 없도록 그런 배려를 했습니다. 개성공단에 5만 3천 명의, 한때는 5만 6천 명의 북한 주민들이 근로자로 들어가지고 일을 했고 남북 간에는 철도 도로가 연결이 돼서 활발하게 왕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체제 경쟁적 성격은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이 또 북한 전체적으로 대남 적대 의식이 약화되고 또 북한 내부에서 상당한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가 우리의 드라마를 북한 주민들이 보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지도층을 포함해서. 근데 우리도 우리 드라마를 보면은 재밌어 하는데 북한 주민들이 그 재미없는 선전 방송만 듣다가 우리 드라마를 보면은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게 번지고 그랬었는데 그게 북한 정권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남북 관계는 체제 경쟁 관계거든요. 그리고 그 체제 경쟁 관계가 그냥 체제 경쟁 관계가 아니고 통일을 목표로 한 체제 경쟁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1970년도에는 남북한의 GDP가 같았습니다. 그리고 개인 소득으로 따지면 북한 측이 더 높았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분단 이후에 산업 수준은 북한이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50년이 지난 지금 보니까 1대1이 100대1이 된 겁니다. 유엔 통계에 따르면은 이게 이제 남북한의 격차가 100배입니다. 이런 격차를 보면서 북한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 것이고 북한 정권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마 다를 겁니다. 이게 이제 남북한은 사실상 세계사에서 있어 본 적이 없는
체제 실험을 했습니다. 이건 세계사적인 사변입니다. 인간 집단을 상대로 해서 이런 실험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남북한은 체제 실험을 한 겁니다. 이 체제 실험의 현실을 2024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학자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남북한은 다 다른 조건이 똑같습니다. 이게 실험이죠. 다른 조건이 통제가 돼야 실험이 되니까요. 민족과 역사와 언어, 문화, 경제 수준, 자연환경 동일합니다. 다른 것은 남한에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채택을 했고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를 채택을 했습니다. 실험의 결과로서 대한민국은 신생국 중에서 유일한 선진국이 됐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을 하고 시장경제를 채택을 하고 친서방 노선을 채택을 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신생국에서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이렇게 친서방 노선을 채택한 이유는 바로 그 신생국들이라는 게 식민지 아닙니까? 서방 세계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신생국들은 대부분이 반서방 노선, 그 얘기는 곧 친소 노선이죠. 그리고 사회주의 성격을 가졌던 것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유일하게 이렇게 이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친서방 노선을 채택을 했는데 유일한 선진국이 됐습니다. 다른 제3세계 국가들은 아직도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경제적으로 못 살고 문화적으로 낙후되어 있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북한은 기초식품과 생필품도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실토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 말이 아니고 김정은의 말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객관적으로 와서 세계 최빈국이고 최악의 인권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은 우리는 행복하다고 얘기합니다. 이걸 보면서 정권이 주민들의 정신과 신체를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는 전체주의 국가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남북한의 심한 격차가 북한의 체제 존립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북한은 이거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온 게 2023년 12월 김정은의 말로 이렇게 했습니다. 북남 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다. 그리고 교정국 관계이고 제1의 적대국이고 핵무력으로 남조선을 평정하겠다. 이게 이제 그 소위 당규약 전문에 이렇게 딱 박아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2024년 초 최고인민회의 또 국방성 연설 이렇게 25년 또 최고인민회의 쭉 얘기를 해오다가 금년에 이제 헌법 개정을 통해서 최종 결론을 냈습니다. 헌법에서 북한이 그동안에 써왔던 북반구라는 말을 없앴습니다. 북반구라는 얘기는 한반도 전체의 북쪽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주평화 민족 대단결, 이건 뭐 북한이 입만 열면은 얘기했던 주장했던 그런 주장입니다. 이것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영토장을 신설해서 휴전선을 국경선으로 규정을 하고 또 지금 뭐 언론에 나왔습니다만은 국경선에 방벽을 쌓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완벽하게 차단하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뭐 별로 차단이 되겠습니까만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이제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추구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체제 경쟁에서 완패를 했기 때문에 기존 북한이 추구했던 통일 노선을 그대로 하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고 보는 겁니다.
즉 남북한이 같은 민족이고 통일할 관계라고 하는 그런 관념이 북한 주민들한테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남쪽을 보게 돼 있죠. 같은 동쪽인 남쪽은 저렇게 잘 살고 자유롭고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못 사냐?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남한을 바라보고 남한을 동경하고 남한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생깁니다. 그 얘기는 곧 북한 체제에 대한 불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김정은 정권 2020년 그 무렵에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그런 그 흐름이 풍조가 지금 북한 사회에 번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겁니다. 북한 체제에 대해서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그만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남북 관계를 끊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김정은이 금년 2월 당대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남조선 저자들은 화해와 협력의 기회를 통해서 우리 내부에 남쪽의 문화를 유포시키고 북한의 변화를 추구하고 궁극적으로는 북한 체제를 붕괴시켜서 흡수통일하려고 한다. 이런 기도를 가지고 우리한테 지금 접근을 하고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지금 북한은 아시다시피 정권 수립 이후에 남조선 혁명을 통한 민족 통일 이걸 체제 존립의 근거이자 정통성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폐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냥 폐기를 하면은 북한 체제가 남북한 경쟁에서 완전히 패배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북한 체제는 자기들이 그래도 승리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겁니다. 핵무기를 개발한 겁니다. 그리고 그 핵무력으로 남한을 쳐서 파괴시켜서 영토를 병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북한 얘기로는 영토 완정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북한 스스로는 마음속으로는 자기들은 패배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승리했다고 선전을 하면서 북한 주민들에게는 북한 정권의 지배 정당성을 강조하는 거지. 그리고 남한에 대해서는 월등한 지위에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북한 내부적으로 이제까지 그 북한 체제를 지탱해왔던 조국 통일론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이 조국 통일론을 그렇게 강조해왔던 김일성을 자기 성대로 두고 있습니다. 이걸 지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김정은 하는 걸 보면은 김일성을 지우고 김정은을 띄우고 있습니다. 김일성은 과거 민족해방이니 조국 통일이니 이런 거 했는데 그딴 거 필요 없다. 핵을 가진 내가 최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김정은의 최근 발언들을 보면은 자기 선대들에 대한 칭송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헌법 개정을 했는데 헌법 전문에 김일성, 김정은에 대한 얘기들이 쫙 나왔는데 이번에 싹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여기서 김일성의 조선을 김정은의 조선으로 바꿨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근거가 뭐냐? 지금 김일성 하면은 조국 통일이거든요. 그래서 평양 그 외곽 개성으로 들어가는 그 고속도로 입구에 조국 통일 3대 헌장탑이라는 걸 아주 크게 만들어 가지고 해놨습니다. 그것을 김정은이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꼴불견이다. 치워라. 그래서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일성이 태어난 날을 태양절이라고 해서 기념해왔는데 태양절이란 말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김일성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북한의 연호를 쓰기 시작했는데 주체 연호 이걸 없애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북한 내부적으로도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북한과 지금 김정은의 북한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또 이제 이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추구하는 배경 중에 하나가 국제 정세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 김정은은 분명하게 지금 정세를 신냉전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신냉전이라고 규정을 하고 또 이제 그 중국과 러시아가 그런 정세 인식을 가지고 북한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에 더 이상 동참하지 않고 비핵화라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통일이라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한국이 나토에 가서 협조를 하겠다고, 나토와 한국이 협조하겠다고 그러니까 러시아가 그걸 좌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협박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금 북한에 대해서 엄청난 군사 과학 기술을 전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나토하고 군사협력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좌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세상이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적대적 두 국가 관계가 뭐냐 그러면은 그걸 좀 말씀드리면은 동족관념을 폐기를 하는 겁니다. 남북 관계가 형성이 되고 통일이라는 게 성립이 되려면은 같은 민족이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김정은은 이 남북 관계를 절단하고 통일이라는 개념을 머릿속에서 주민들의 머릿속에서 없애기 위해서 남한과 동족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자기들은 김일성 민족이라고 그러고 남쪽은 양키 문화에 찌든 괴이한 족속들이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과거에는요, 북한이 민족 개념을 얘기할 때 언어와 혈령과 지역 그리고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는 그런 인간 집단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걸 싹 빼고 이제 정치 문화로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동족관념을 이게 이제 파괴하고 남북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거에 이제 좀 있었던 남북 간의 대화, 협력 이런 것을 아주 잘못된 과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대화, 교류, 협력, 평화 이런 것을 제기하는데 일체 거부합니다. 건드리지 마라. 너희들하고는 상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4월 6일 날인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무인기 보낸 거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니까 김여정이라는 김정은의 동생이 참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의 자세를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때 통일부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은 남북 정상 간에 소통이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날 곧바로 이제 외무성 10국이라고 그러는데 옛날에 통조부입니다. 책임자가 나와가지고 개꿈 꾸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개꿈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그리고 멍청한 바보들의 참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만큼 이제 남북한을 완전히 단절시키려고 그러는 겁니다. 또 하나는 남북 간의 적대성을 강화하는 겁니다. 그냥 남북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남북한 관계가 매우 적대적인 관계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북한 입장입니다. 그래야 자기 체제 존립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 같으면은, 그러니까 핵무기가 없었을 때는
남북 간의 적대 관계가 강화되면은 북한이 위태롭죠. 근데 지금은 자기들이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대 관계를 강화시켜도 자기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적대성을 계속 강화하면서 남한에 대해서는 핵무력 사용을 합법화하는 그런 조치로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대적 두 국가라든지 동족 관계가 아니라고 얘기한다든지 이것을 자기들은 남한에 대해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합법성을 확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핵무력으로 완전 파괴한 후 남한을 완전 파괴한 후 점령해서 영토 병합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적대적 두 국가와 핵무력에 의한 영토 안정 이게 이제 북한이 새롭게 내건 대남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북한은 핵을 보유했기 때문에 남한에 대해서 절대 우위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핵이 없었을 때는 남북 간의 체제 경쟁이 그 본질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절대 열세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관계를 지금 끊어낸다는 거예요. 이 체제 경쟁 관계를 끊어내고 무력 경쟁 관계로 이 남북 관계를 재구성한다.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우위에 설 뿐만 아니고 그 힘을 이용해서 남한을 조종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북한 내부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북한 80년사를 부정하고 새로운 조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 이제 북한이 남조선 하다가 대한민국 한국 이렇게 호칭을 바꿔 부르는 적이 2022년 이렇게 있는데 그렇게 하니까 우리 이제 전문가들은 야 이게 좀 이상하다 그러면서 또 북한이 대한민국을 국가로서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표현으로 이걸 사용한다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게요 무지무지하게 적대적인 표현입니다. 북한이 남조선을 대한민국으로 바꿔 부른다고 해서 그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남조선이라고 부를 때는 너희들하고는 우리는 동족관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통일할 관계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데 대한민국이라고 부르는 그 의도는 핵무기로 파괴해야 할 대상, 병합의 대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일제 합병을 한일 합방이라고 그랬지 한일 통일이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는 남북 통일이 아니고 병합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바뀐 거죠.